안녕하십니까, 맥가이브 킬입니다. 오늘은 청도에서 저에게 벌을 분양 받아 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조금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궁금한 점을 저랑 영상을 통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 우리 사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카메라 한번 보실 때. 예. 저는 경산에 살면서 청도에 고향이 있는데 양봉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청도에 계시는데 이제 농장도 하는데, 농장 플러스 벌을 하시는데, 이 벌에 대한 노하우를 좀 배우고 벌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담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오늘 날씨가 몇 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0도 30도 가까이. 저는 아마도 한 28도, 다시 29도. 예. 체온을 느끼는 온도가 벌써 30도 되죠. 지금 땀이 납니다. 예. 그래서 양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10월철에는 예. 일주일 정도의 일기예보를 머릿속에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검토하시고, 그 검토를 계획대로 이뤄 나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저께 오셨어요? 잠 촬영하고 있어요. 예. 어제 제가 우리 17년 고수님한테 들었던 내용들을 오늘 또 다시 우리 또 찾아오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봉하는 사람들은 2월 달에 벌을 깨우든 1월 달에 벌을 깨우든, 그런 벌을 깨우는 시점부터 월동 사양을 주고 겨울잠을 자는 시기까지 우리는 날씨 예보를 품에 안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자면, 날씨에 따라서 이 벌의 형태는 달라진다는 거죠. 누가? 공주가 조치를 해줘야 될 방법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벌 또한 이 주인장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관심을 가져줘야지만이 잘 자란다 라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얘들이 보면 진짜 예민해요. 주인이 관심을 가졌을 때는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제가 업무가 있고 출장도 있고 해야 되고 이런 바쁠 때는 약 한 일주일, 2주일만 소홀해도 벌이 싹 줄어들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홀쭉해지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홀쭉해지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됩니다.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인간이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두로 넘어가자면, 벌을 잘 키우는 방법은 우리가 50통이 예를 들어서 있다. 이럴 때 한 통부터 시작해서 50통을 오늘 50통 다 보고 내일 50통 다 보고 이렇게 하면 사장님 몸살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몸살 나죠. 그런데 사장님만 몸살이 나는 것이 아니고 벌도 몸살이 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왜? 우리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고 이쁘다, 사람이 오늘 우에 티가 멋있다, 아이고 이 머리 스타일이 좋다, 자꾸만 칭찬해야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벌의 관심은 주기적으로 가지되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그때만 뚜껑을 열어주는 게 좋은데, 이 너무 초보자들이 제일 유념해야 될 것이, 오늘 뚜껑 열어보고 내일 뚜껑 열어보고 이틀만 참아야지, 딱 주슬렸다가 한번 열어볼까 이러면서 또 열어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벌은 몸살이 납니다. 몸살이 안 나는 방법은, 첫 번째, 눈으로 보는 내경. 눈으로 보는 내경.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제 공장에 돌아보셨다니까. 그러면서 이 관심은, 봉주의 관심은 벌통을 유심히 보고 싹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벌통이 어떨 때는 그저께 한번 보셨죠? 그 벌이 소문 앞을 향해서 막 날고 있는 모습. 이거는 초보자들은 도봉인지 난놀인지 아니면 분봉인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많이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벌통을 보고 군집형을 해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아 야들이 난놀이 하는구나. 그러면 얘들이 태어나는 벌이 많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 도봉. 도봉 같은 경우는 눈으로 탁 하면 봉장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벌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벌이 많이 분주합니다. 어떻게 분주하는가 하면 전쟁이 나니까 다른 군사가 벌이 내 식량을 훔치러 오니까 방어를 해야 되겠죠. 예. 방어를 해야 되니까 소문 앞에 막 꼬집어 뜯고 저끼리 막 싸가고 물어 뜯어갖고 소문 30cm 앞에 벌이 막 죽어납니다. 이 벌이 죽어나는 모습을 보자면 예. 혀를 쭉 빼고 죽는 것이 아니고 꽁지를 탁 오므려 죽습니다. 꽁지가 탁 오므려 죽는 거는 야들이 싸우다가 침에 쏘이고 물리고 이래가지고 이 경직에서 자연스럽게 탁 오므려집니다. 이러한 형태를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도봉부터 거다. 초보자들. 또는 벌이가 벌통 뒤에 있죠. 막 날아다녀요. 평소에는 벌통 뒤에는 벌이 안 날아다닙니다. 저거 일하러 가야죠. 사람도 아침 9시가 되면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저녁이 되면 와서 잠을 자야 되는 규칙적인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이 벌은 소문 앞에서 놀지 소문 뒤에서 안 놉니다. 소문 뒤에는 이 설탕 냄새를 맡아가지고 다른 놈들이 그것을 이렇게 도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건 심해질 때는 우리가 그 벌통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 그 사이에 환기구 있죠. 환기구 4개가 있잖아요. 오른쪽 2개, 왼쪽 2개. 거기를 막 파고 들어가려고 벌이 막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건 100% 도봉입니다. 자, 이런 도봉을 갖다가 방지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고 또한 앞으로도 유튜브에 계획해서 제가 플랜을 올릴 건데 간단한 방법은 경기판 아시죠? 예. 경기판을 소문 앞에 가로로 심하면 가로로 대주시고 좀 약하게 일어난다 세로로 도시고 이래도 도봉이 심하게 때린다. 그러면 벌통을 소문이 A 방향에 여기에서 소문이 있다면 소문을 돌리세요. 돌려가지고 일단은 도봉이 치면 소문이 만약에 10cm가 열렸다면 소문부터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 벌통에서 움직일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 좁혀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최대한 외역복이 막을 수 있게끔 군사가들이 이 작은 구멍으로 나쁜 놈들이 못 들어오게끔 탁 좁혀줘야 돼요. 이게 제일 우선이고 그러면 얘들이 침공을 막 하다가 소문 앞에서 있는 내역벌하고 외역벌들이 쫙 해서 오면 팍팍팍 싸우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문이 크게 열렸을 때하고 문이 작게 열렸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이 성문을 크게 열어줘갖고 외적이 들어오라 열어줄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좁혀주는 거죠. 평소에는 꿀마을 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 개방해주죠. 왜? 군사들이 편하게 날아갔다가 편하게 꿀을 들고 편안하게 들어가라고 소문을 활짝 열어주잖아요. 이때 도봉 생기면 쫙 닫아야 되죠. 근데 꿀이 날 때는 도봉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밖에 꿀 냄새가 나고 막 자연의 향기가 풍기고 이 벌은 꿀이 날 때는 온 밭에 가서 꿀을 따지 도봉을 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5월달에는 안전하게 소문 개방을 벌 양에 맞게끔 개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예. 한잔 하십시오.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벌한 지가 한 얼마큼 되십니까? 올 여름에 한동 받아가지고 지금 3통 지금. 세 통 정도로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벌 쪽에는 이제 걸음마 단계, 초보 단계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애기분이구나, 애기분. 예. 양봉에 입문하신 애기분. 예, 맞습니다. 예. 다른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제 유튜브도 보시면 되는데 제 유튜브 그 아이디가 뭡니까? 맥가이빙. 그렇지, 맥가이빙. 제 아이디를 또 기억해 주시는 구독자분이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벌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한테 배울 때와 한 사람한테 배울 때는 시기가 분명히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가 하면 우리 사장님처럼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분말 저분말을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했던 아니면 오늘같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제가 우리 사장님이고 구독자잖아요. 그럼 저하고 이렇게 연이 맺어졌으면 제가 알려주시는 노하우를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숙지하시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거와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이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제 말만 믿어주십시오. 신뢰가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약 1년 정도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험한 유튜브 험한 거 다 보시고 선생님 끝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벌을 처음으로 출발하는 초심자들에게는 이론적인 내용을 좀 많이 지식을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분 말 듣고 저분 말 듣고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실 때 운전하면 3000%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3000% 가는 방향보다는 선생님 어느 양봉책을 하나 사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약 10회 정도를 읽어보십시오. 10회 정도를 읽고 또 제가 뭐 알려드리는 부분들 숙지하시면 이제는 저 맥가이버 김이 얘기하는 얘기가 어느 순간 귀가 뚫리고 말문이 열릴 때 그 얘기구나 라고 해서 알아들으시고 선생님이 이제 1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선생님의 스타일 지식을 쌓고 이 양봉을 하는 거와 그냥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양봉하는 거는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만 지나도 이 퀄리티는 엄청나게 쌓아지고 또한 사장님의 군사는 보이지 않게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뭐가 되는가 하면 벌을 매년마다 사시는 양봉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벌을 파는 이 부자 양봉이 되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적어 오셨어요. 한번 또 구독자 여러분도 또한 양봉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 이동하는 방법. 자, 결과적으로 이 맥가이버 김이든 누구든 그 어떤 벌을 구매를 하시면 우리가 양봉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동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카시아철이 되면 경주 지역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안동으로 이동할 때 방법. 그 방법은 자, 먼저 우리가 아카시아철에 이동 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갈 때는 우리가 정미 채비를 다 한 상태죠. 이 상태에 꿀이 절대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꿀이 하루나 이틀 정도 아카시아 꿀이 들어왔으면 그 소비는 빼고 가야 됩니다. 왜? 이동 중에 차량이 흔들리게 되면 이 소비에 있던 꿀이 흘러나오게 되면 얘를 먹을 거라고 전부 다 와서 벌이 뭉치게 됩니다. 뭉치면 열을 내는데 결과적으로 도착하면 쪄서 벌이 다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이동할 때는 봄 날씨 때는 우리가 소문이 열려 있죠. 자, 착륙판입니다. 착륙판. 착륙판을 그대로 커버링하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다 드릴로 땅땅땅 4개를 박든가 또는 요즘 EPP 같은 경우 이렇게 고리 끼우는 거 있어요. 끼우는 거. 끼워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문은 이제 이 착륙판을 씌웠으면 최대한 오픈을 시키고 소문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하면 착륙판 열면 그대로 오픈되어 있다. 그죠? 그럼 벌이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벌이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4월달 같으면 소비에 우리가 비닐개포도 있죠. 비닐개포 드러내시고 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플로폴리스망 기본적으로 돼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개포가 있으면 날씨와 환경에 맞게끔 벌의 양에 맞게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요 정도 오픈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공기가 순환이 된다. 그리고 이런 개포접기는 우리가 대한민국 날씨 한여름의 날씨에 벌을 관리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소문을 한여름에 다 열어주겠죠. 다 열어준 상태에서 이 열기가 이렇게 다 덮어놓으면 너무나 적어 죽겠죠. 여기서 살짝 기울기를 줘서
10도 정도 줘서 하면 환기가 더 잘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는 거는 앞에다가 개포를 요만큼 접을 것인지 뒷면에다 접을 것인지 아니면 반을 요 정도 접을 것인지 3분의 1을 접을 것인지 한겨울에는 보통 뒷면에 아주 조금만 개포를 접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공기순환이 잘 되고 벌도 너무 쩌지 않아서 이 벌이 잘 크는 원인의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동양봉을 할 때는 우리가 비닐 개포는 빼낸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폴스 망을 해야지 벌이 안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개포를 하고 개포를 반을 접어주십니다. 반을 접어주시고 뚜껑을 덮으시고 이동을 하시면 왜? 여기에는 지금 착륙판이 있다 그죠? 착륙판에 공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반을 접었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자동적으로 된다 그죠? 이렇게 할 때 어떤 5월달에 이동하는 방법이고 지금 10월이니까 10월 같은 경우는 착륙판을 하게 되면 일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기 때문에 소문을 다 닫아주시면 손댈 거 없어요. 간편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뭔가 하면 요런 데 구멍 난 거 있죠? 사양계 호수 이거 하나 안 막으면 테이프가 딱 붙이면 되거든요. 이거 안 막으시면 막 도착해서 벌이 막 어마무시하게 붙어갖고 문도 못 열고 이 문 여는데 고생합니다. 막 나사 풀어 쌓고 요 정도가 되면 열기만 하면 되는데 벌도 달게 들고 얼반 죽습니다. 이런 만약에 구멍 있는 통을 손대실 때는 벌한테 50방 쏠 생각하시고 손을 대든가 아니면 훈련을 충분히 한 다음에 암흑을 만들고 30분 뒤에 소문을 막으시고 아니면 벌을 좀 쫓으시고 이 작업을 하셔야지 그나마 벌한테 공격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벌이 밤에 공격하면 그냥 쏘는 것이 아니고 옷을 파고들면서 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니까 이동하실 때는 무조건 구멍을 정테이프로 다 막으셔야 되고 이동을 하실 때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이 우리가 뭐 더릴이라든지 전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테이프는 꼭 챙겨야 됩니다. 왜? 나무볼통 같은 경우 이동하다가 세게 되면 테이프를 막으면 더 이상 벌이 안 나오거든요. 나온 거는 어차피 버릴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10월 달에 벌을 뭐 구매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동하실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음 막으시고 비닐개포 빼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프로폴스 망 하나 하시고 위험하니까 개포를 반 접으시고 뚜껑을 닫으시고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 기본적으로 아시죠? 맨 끝에 철 하나 튕겨서 소비가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는 건 기본이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이동을 하시고 도착하셔서 순서는 벌문부터 열면 벌이 날아와서 저를 쏘겠죠. 뚜껑부터 다 열어서 뭐 멀리 가시고 안전하게 가실 때는 보통 뭐 단상 같은 경우는 보통 빠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산 같은 경우는 빠크를 해가죠. 빠크를 계산해갖고 팍 묶어가지고 가다가 혹시라도 텅텅하면 벌통 쏟아지지 말라고 빠크를 하는데 단상 같은 경우는 뚜껑이 있기 때문에 빠크를 대부분 안 하지만 자 도착을 하면 먼저 뚜껑을 열고 개포를 다시 접어줍니다. 다시 접어주고 벌통을 뚜껑을 처음부터 닫은 상태에서 후레쉬불을 밝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어두운 핸드폰 불 정도로 해서 그냥 소음만 상여주시면 머리 쫙 쳐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하셔야 될 방법들이 있죠. 아침에 되면 벌이 나와서 약 30분에서 1시간만 기억 비행을 다 해버립니다. 여기가 새로운 집이구나. 우리 집 옛날에 그 경주 형곡에서 촌동네 그 어디 갔던 왜 그 기억이 없지? 그래서 벌이 막 헤맵니다. 이 헤매는 시간은 다시 15일 전에 돌아오면 여기는 그냥 자기 집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15일이 지나면 영원한 사장님 집의 기억을 듣는데 그 기억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기억비가 납니다. 근데 이게 기온이나 환경이 안 맞으면 3일에서 약 4일 동안 벌이 다니는데 잘못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벌이 아침에 보면 풀에 툭툭툭 떨어져서 막 설설설설 기고 있고 바닥에도 설설설 기고 있습니다. 이런 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벌들은 이동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벌이 역풍을 맞아서 맹해를 입어서 감기를 하는데 3분의 1이 쓰러져 나가서 죽는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제 뭐 낮 기온이 한 20도 이상이 되면
내일 내금 하셔야 될 부분은 먼저 빼고 개포 빼고 프로폴리스만 빼고 지금 10월이니까 비닐 개포를 하는 거는 우리 사장님 마음이에요, 그죠? 네. 비닐 개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온을 한번 뚜껑 열었을 때 보온판을 대시든가 보온판을 안 대시든가 이것도 사장님 지역 날씨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만 덮고 개포 덮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있죠. 저는 침이 양봉을 하니까 그 개포 다 보온 덮개 다 덮어버렸는데 보온 덮개도 그 지역의 날씨에 맞게끔 덮어주든가 안 덮어주고 아 여기 하나 빠졌죠. 오늘이 며칠이죠 사장님? 오늘 10월 3일. 10월 3일 자 10월 3일 같으면 약 한 10월 15일까지는 화분을 줘도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문제죠. 돈이 문제죠. 이런 돈이 문제일 때는 뭐 여유가 되시면 화분떡을 하나 올려주시고 덮으시고 그 다음에 한 개까지도 괜찮습니까? 반 개만 주십시오. 한 개를 주는 이유는 그 주위에 지금 돼지감자 화분떡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이런 돼지감자 화분이 많을 때는 이 화분떡을 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그럼 안 먹으면 뭐가 생기죠? 이게 소충벌레가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줄 필요 없잖아요. 벌통에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소충벌레가 불불 뛰게 됩니다. 이러면 가을이 한참입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도 알아두셔야 될 것이 화분떡은 절대적으로 귀찮아서 막 2개씩, 3개씩 올려주시는 분은 봄에 벌 끼울 때 화분떡 자체가 보온이 되라고 화분떡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지금처럼는 보온이 필요 없잖아요. 환기가 중심으로 돼야 되니까 어느 중심으로 가냐? 환기 중심에 소충벌레가 안 가는 형태의 화분떡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문적으로 나온 거는 통계는 아직 못 찾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분떡은 적절하게 주시고 보온 덮개도 하나를 보온 덮개를 덮어봤는데 소문에서 막 뭉치듯이 나오면 덥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보온 덮개 빼시고 딱 놔놓고 그 다음에도 만약에 소문에 뭔가 좀 뭉친다 그러면 소문을 조금 조절해 주시든가 아니면 비닐 개포를 했을 때 비닐 개포를 끝에나 뒤에를 조금 접어 주시든가 이렇게 하면 도착했을 때에 지금 경주의 환경과 사장님이 가시는 댁에 뭐 강원도 철원일 수도 있고 뭐 어릴 수도 있고 뭐 지금 청도 어리시라고 했는데 아마 날씨 차이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산중이라면 얘기는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소문으로 비닐 개포로 또는 보온판, 보온 덮개로 벌의 양을 봐가면서 사장님이 뭐 컨트롤을 할 거라는 거죠. 이제 사장님이 배의 선장입니다. 배를 쫙 몰고 가는데 저까지 가야 되는데 배가 잘 안 나가면 이제 쓸데없는 거 좀 빼고 가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짐을 칵 싣고 가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이제 벌통 내용을 알고 적당하게 싣고 이 선원들도 기분 좋고 우리 벌들이 봉이들이 기분이 좋아야지 춤도 살아나고 성실하게 잡혀주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이동 후 관리 사양 보온 방법 방금 다 설명드렸다 그죠?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양봉장 선정과 방향 참 방향은 애매모호한데 우리 구독자분들 밤에 주무실 때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죠. 북쪽 보고 자지 마라 이런 얘기 하죠. 왜? 겨울에 북쪽을 보고 자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감기, 콧불이 걸립니다. 이해되셨죠? 이 꼴은 벌 또한 북쪽 방향을 보고 벌을 놓으시면 겨울 벌이 많이 죽고 봄벌이 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침반이나 핸드폰 나침반 많죠? 딱 보시고 벌의 소문 방향이 북쪽으로 뭐 안 가면 좋겠다. 그리고 뭐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그 벌 없는 형태를 살펴보자면 북쪽으로만 안 놓고 자 우리가 사계절 한번 보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북쪽으로 당연히 안 놓겠죠. 자 봄하고 우리가 가을에는 뭐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산란을 봄에 딱 벌을 끼우면 산란을 많이 해야지 결과적으로 봉이들이 늘어날 건데 산란을 많이 하자면
따뜻한 빛이 소문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우리 잡겠다 라는 것이 얘기고, 또 아침에 햇빛이 그대로 소문에 가장 빨리 비치는 방향으로 동쪽 방향, 봄과 가을은 동쪽 방향, 해가 뜨는 방향으로 소문을 비춰줘야지 얘가 일찍 일어나서 화분을 뜹니다. 결과적으로 화분을 많이 뜬다는 것은 벌이 충판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분떡을 주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화분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게끔 봉주게 해주느냐, 또한 우리가 동쪽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햇빛이 이 벌통 쪽으로 싹 들어가니까 사람도 햇빛 안 보면 그 좀 비실비실하잖아요. 비타민 D 없어가지고, 그죠? 벌도 똑같이 안에 들어가면 이 광합성이 되면서 기본적인 소독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봄하고 가을에는 햇빛이 뜨는 방향으로 탁 해서 놓고, 그 다음에 바람이 정면으로 불지 않는 곳, 바람을 약간 비켜서 이 벽 쪽으로 바람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산이 어디 위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바람이 앞에서 정확하게 불고 있는데 소음 방향을 정확하게 놓는다. 이건 X입니다. 찬바람 많이 나가겠죠. 이거로 겨울에 탁 저녁에 자야 되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한겨울 시원하게 자면 사장님 코뿔 걸리겠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봄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 가을에도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 극단적으로 동쪽으로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람이 정면으로 풍이 안 부는 방향이 봄과 가을이 되겠고, 그 다음 여름, 요즘 같은 게 덥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조금 안 드는 방향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방향입니까? 남양집이라죠. 햇빛도 잘 돼요. 남서? 요 정도. 햇빛이 조금은 그래도 최대한 늦게 드는 방향. 요렇게 놓는 거하고 요렇게 놓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벌 위치를 놓는 방향도 이 전문적으로 진짜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은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방향을 놓는 방향은 정확하게 우리 공주가 봄이네 동쪽 노랗하더라 맥가이버가 이래 놓고 여름이네 햇빛 좀 조금 가려줘가 옆으로 비끼니까 오케이. 가을인데 햇빛 잘 받으면 좋다던데 돌립니다. 오케이. 요렇게 하시면 방향을 돌리는 거와 안 돌리는 것 차이는 미세하지만 공주의 관심이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안 돌립니다. 그냥 놔놓습니다. 단 북쪽으로만 가지 않게 합니다. 예. 또 오늘도 이 경주 형곡에서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닫고 오겠습니다. 우리 사장님하고 여기는 뭐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아시죠? 맥가이버 김은 어디에 살까? 퀴즈 내시면 경주 형곡 딱 나온다 그죠? 방송에서 내주는데 그죠?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이후 관리 보험 방법, 월동 방법. 자, 월동 방법은 오늘 또 담화를 많이 나눴는데 월동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11월 달 들어서면 월동 관리법에서 맥가이버 김 이래가지고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참고하시고 계절별 방법 했는데 계절별 방법 또한 이 맥가이버 김 보시면 시즌별로 계속해서 탁탁탁 올려드릴 건데 저만 따라하는 거 흉내만 내시고 단 책 보고 공부 좀 하시고 이랬으면 제 말을 빨리빨리 알아들을 거거든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이동 관리법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요렇게 사양 제일 중요한 사양 좋습니다. 지금 10월 달부터 늦게 산란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양을 월동 사양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영상보다 조금 앞에 올린 동영상 그거 보시면 사양 관리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온도 거기에 있고 월동은 차후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우리 사장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식은 부족하지만 아는 데까지 알려드리는데 사장님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뭐 한 가지 궁금한 거라도. 뭐 유튜브 열심히 올려주시면은 또 열심히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아시죠 그거? 네 감사합니다. 맥가이브 김이었습니다.